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오늘로 이제 수송 기술은 끝났고 이제 그 다음 파트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정리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영역은 수송 파트라는 걸 배웠어요. 수송이 무엇이었죠? 하나의 물건이나 사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기술을 보고는 수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송 기술을 저번에 배웠는데 그거 말고 기술은 영역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기술은 영역이 총 5가지로 나누어져요. 제조, 건설, 수송, 통신, 생명. 우리는 뭐 줄여서 재건수통생이라 부르긴 하지만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고요. 이 중에서 제조와 건설은 1학년 때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우는 게 수송, 통신, 생명을 배우는데 그 중에 수송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지? 이제 생명하고 통신만 남았는데요. 먼저 생명 파트를 1학기 때 배우고요. 그 다음에 통신 파트는 2학기 때 배울 예정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영역이 생명이라는 건데 이름이 뭐랑 비슷하지? 뭐랑 비슷하지? 생물. 이거랑 이름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생물이랑 생명이랑 같은 말일까요? 좀 다를 것 같지? 어쨌든 뭔가 말이 다르니까. 그래서 생물을 열심히 공부하면 생물학자가 되는 거고요. 생명을 공부하면 생명공학자가 되는 거거든? 일단 대충 느낌은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연구하는 부분이 겹치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은 연구의 목적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부터 이야기를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일단 생명기술이란 뭐라 써있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명체를 이용하거나 특성이나 기능을 연구하여 이를 모방, 변형시켜 유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변화시키는 기술이래요. 야, 말이 복잡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려면은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술이라는 과목이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영역이 3개밖에 없었대요. 지금 5개라 했잖아. 3개의 영역이 뭐였냐면 제조, 수송, 통신이라는 영역이 있었대요. 제조가 뭐였지? 우리가 그냥 물건을 만드는 활동을 말했고요. 수송은 물건을 옮기는 기술, 통신은 의사를 전달하는 기술을 보고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 제조라는 영역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역이 너무 커요. 왜 너무 크냐면 이거저거 만들면 싹 다 제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역이 너무 커서 이 하나의 영역으로 무언가를 다루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얘를 3개로 쪼갰어요. 기존의 제조라는 영역과 건설이라고 말하는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서 집과 관련된 부분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 생명이라고 말해서 생명체를 가지고 무언가 제품을 만드는 거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명 파트는 실은 제조업에서 나온 거예요. 즉 제조라는 게 뭐였지? 무언가 사람들이 설계 도면으로 재료를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랑 마찬가지로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재료가 생명체면은 우리가 무엇이라 부른다? 생명이라고 부른다고요. 즉 우리는 물건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직도 감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봐볼게요. 자, 이 그림이 가장 대표적인 생명기술의 예시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시죠? 첫 번째, 이런 오각형 모양의 귤이 보여요. 오각형 귤.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예뻐 보이려고. 맞잖아. 예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예쁘다 해서 이런 귤을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무언가 물건을 판매하는데 기왕 판매하는 거 비싸게 판매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언가 조작을 가해서 이 제품을 비싼 가격으로, 즉 이거 부가가치가 높다라 말을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걸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생명기술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각형 귤을 만들면 사람들이 좀 더 예뻐하겠지? 이거를 좀 더 비싼 가격에 사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해 봤을까? 어떻게 하면 귤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까를 고민해 봤다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라는 단어 중요하다 했지. 어디에서 중요하다? 기술회사 과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그래서 이거는 생명기술에 해당한다고요. 뭐 이쪽도 봐볼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망고 수박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수박인데 수박을 잘라보면 노란색이에요. 잘라보면 노란색이니까 이것도 신기하네. 첫 번째. 두 번째, 당도도 더 높대요.
맛도 있는데 거기다 색깔도 특이하니까 요거 괜찮은데 그럼 좀 더 비싸게 팔아보면 안 될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 또한 부가가치를 높여준 거야. 이게 실제로 망고가 들어간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수박을 노란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의 성분을 가져와서 얘를 섞어주었겠지. 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어. 이번에는 수박을 네모나게 만들었어. 수박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맛있기 위해서도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었을 거야. 이건 목적이 뭘 것 같아요? 바로 보관 때문에 그랬을 거야. 수박은 동그랗잖아. 동그라니까 대굴대굴 굴러다니니까 이게 되게 귀찮다고. 왜냐면은 물건을 많이 싫다 보잖아. 동그란 애들은 얘네들이 보관을 하기 힘들어요. 보관도 안 되고 막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걸 네모나게 만들자고. 그래서 이 네모난 걸 그대로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착착착착 보관하면은 보관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잖아. 즉 보관의 용이성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이것도 당연히 어떤 고민했을까? 어떻게 하면 수박을 편하게 보관할까? 어떻게 단어에 주목을 했겠지. 그 다음 이건 뭘까? 이건 뭐냐면 딸기인데 딸기가 모양이 좀 이상하지. 좀 징그럽기도 하지. 난 좀 징그러워. 뭐냐면 딸기는 원래 씨는 까망색, 껍질은 빨강색인데 반대예요. 씨는 빨강색, 겉껍질은 하양색이야. 징그러워. 근데 이게 더 맛있대요. 이거 엄청 맛있는 딸기래요. 근데 나도 먹어보진 않았어. 나중에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길에 지나가다가 이런 거 판매하면 한번 먹어보세요. 무슨 맛인지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즉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생명기술이라고 부르는 거는 생명체의 조작을 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물이라고 부르는 건 이 생물 자체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이 수박이 어떻게 자랄까? 수박은 풀일까 나무일까? 이런 게 궁금하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 수박을 맛있게 먹고 싶어. 씨가 너무 많아. 씨를 없애버리고 싶어. 수박을 노란색으로 만들고 싶어. 수박을 네모나게 만들고 싶어.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고. 이런 걸 주목하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생명공학자. 즉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생물이라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그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 불만이 있어. 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체를 가지고 모방을 할 수도 있고 기능을 연구할 수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든다? 판매하기 좋은 제품을 만드는 활동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명기술이다. 그래서 생명기술이라고 말하는 것도 영역을 나눠보자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기술의 영역, 제일 먼저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영역, 식물이라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라 부르면 될까? 농업이라 부르면 되겠지. 농업. 그래서 우리가 제일 오래된 생명기술은 농업 파트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나한테 토마토가 있어. 이 토마토가 이게 되게 잘 자라긴 하는데, 그러니까 나무는 튼튼한데 열매가 작아. 근데 옆에 토마토 하나 있는데 나무는 비실비실한데 열매가 커. 얘네 둘을 섞어가지고 나무도 튼튼하고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만들면 안 될까? 이런 걸 연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귤나무인데 이게 나무 뿌리는 유자나무인데 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에 귤나무를 꽂으면은 이 유자나무가 귤이 열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꺾꽂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농업에서 연구하는 부분. 또는 동물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동물. 예를 들면 축산. 동물은 대표적으로 축산 같은 게 있잖아.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거지. 뭐 삼겹살인데 기완 돼지인데 돼지가 삼겹살이 좀 더 두툼하고 맛있는 돼지. 아니면은 돼지가 아니라 소인데 소가 마블링이 잘 나오는 소. 이런 걸 연구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왕이면은 뭐 말이라고 해보면 말이나 아니면 개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면은 동일한 품종을 유지하면서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면은 품종을 섞을더라도 말 중에서 어떤 말은 키가 큰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체력이 좋은 말이 있어. 그래 키가 크고 우리가 체력이 좋은 말을 섞어보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뭐라고? 동물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또는 무엇이 있을까?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할 수도 있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사람 몸에 좋은 미생물이 없을까? 아하, 장에 좋은 미생물이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유산균 같은 거. 그 유산균을 임의적으로 많이 만들 수는 없을까?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니들이 먹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그 막 가루도 있고 요플레도 있잖아. 이런 것도 우리가 말하는 지금 미생물을 가지고 연구하는 부분이지.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자면 그러면 내용이 밑도 끝도 없어요.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나눠서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는 영역을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생물 지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세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요새 과학 시간에 배웠죠? 배웠을 거라 믿을게요. 요새 과학 시간에 내 느낌이 맞다면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쪽이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 정도 될 거예요. 다 배웠을 거라 믿고 그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영역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사람의 몸에 있는 이 하나의 부분을 뜯어요. 사람 몸에 있는 부분 하나 뜯은 걸 보고 뭐라 부르냐, 조직이라 불러요. 세포 조직이라고. 이 세포 조직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거고요. 이 세포 조직에 대한 연구한다면 세포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보이지? 바로 세포가 보이잖아. 세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세포도 자세하게 보면 뭐가 보이지? 세포 안에는 핵이 보이고요. 핵을 자세히 보면은 염색체가 보이고요. 염색체도 자세히 보면은 DNA라는 게 보이잖아. 이거 뭐지? 유전자라 부르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조작을 할 때 조직의 관점에서 조작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세포의 관점에서, 핵의 관점에서 각각에 내려가면서 각각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바꿨을 때 어떤 새로운 산물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무관하게 하나를 더 배울 거예요. 뭘 배울 거냐면 바이오매스라는 걸 배울 거야.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나요? 바이오매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석유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석유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선생님 저희 석유 만드는데 아니야. 만드는 게 아니라 채취하는 거잖아. 우리 땅 속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식물을 키우듯이 동물을 키우듯이 우리가 연료를 키울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게 바로 바이오매스 산업이라는 거고요. 이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수업 시간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업을 하다 보면 1시간짜리 분량도 있고요. 아니면 30분짜리 분량도 있고 20분짜리 분량도 있을 것 같아요. 뭐 2시간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한번 수업은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울 부분은 바로 조직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직에 대한 내용 뭐냐? 조직 배양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직 배양 기술이란 무엇을 뜻하느냐? 의미부터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식물 조직 또는 동물 조직을 세포를 분리 뜯어내고 적출 아니면 캐내든지 해서 영양분이 풍부한 인공적인 환경에서 대량 증식시키는 기술입니다. 인공적인 환경에서 대량 증식을 시킨다. 그러면 대충 봤을 때 요거의 좋은 점은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좋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들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그렇게 말하기보다 이게 조금 더 깊게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걸 가장 많이 예시를 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당근이에요. 당근. 여러분, 당근이라고 말하는 놈은 우리가 풀인데 이 당근을 우리가 잘라보잖아. 당근을 잘라서 여러분이 당근의 단면을 한번 보면 단면에 아주 재밌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당근의 단면 이렇게 보면은 겉에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고요. 안쪽 부분이 딱딱한데 겉과 안 사이에 살짝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형성층이라 부르거든. 이 형성층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과학 시간에 언뜻 배웠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식물을 두께가 두껍게 만들어주는 층이에요. 해서 식물이 세포 분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면서 세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가지고 계속 밀어내다 보면 식물이 두꺼워지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근 실체 얇은 당근이다 두꺼운 당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세포들이 굉장히 세포 분열이 활발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포를 자르는 거야. 동강동강 자른 다음에 이 세포를 막 잘게 잘라가지고 얘를 인공적인 환경에서 키워주는 거야. 여기에서 말하는 인공적인 환경의 개념은 뭐냐면은 영양분이 풍부한 물에다 넣어준다는 거야. 우리가 식물이 자라든 뭐든 자라려면 어쨌든 이런 세포가 자라면 세포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들이 있어. 뭐 산소, 수소, 나트륨, 칼륨, 인, 마그네슘 등등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것들을 얘가 필요한 만큼을 농도를 맞춰서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 안에서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 세포 분열을 하는데요. 이 세포 분열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대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세포 분열이 제일 처음에 세포 분열이 되다 보면 우리가 싹이 자라는 형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세포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못생긴 세포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세포 덩어리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캘러스라 불러요. 그래서 세포를 우리가 키워보면 이런 캘러스라는 덩어리가 나오는데요. 이 캘러스라는 덩어리 일부를 뜯어가지고 얘를 다시 물에다 넣어주잖아.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뿌리가 나오고요. 위쪽으로는 줄기가 나와요. 그럼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면 얘가 점점 자라더니 나중엔 뭐가 만들어질까? 바로 다시 당근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당근을 키워서 당근을 만들어내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짜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한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쌤, 그냥 당근 심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당근 심으면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대량 생산을 위해서인가? 잘 모르겠단 말이야. 두 번째,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일단 2번째,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우리가 이거는 왜 이걸 굳이 설명하냐면 이게 생명 기술의 기초가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조직, 세포 막 이것들이 여러 개를 가르칠 텐데 여러 개를 알려줄 때 가장 기본으로 뭘 하게 되냐면 항상 조직 배양이라는 거 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걸 뜯어내가지고 이 뜯어낸 걸 어쨌든 키워야지 이걸 가지고 뭐 잡아먹든 뭐든 하니까 뜯어낸 놈을 뭔가를 인공적인 환경에서 키우는데 인공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게 싹 다 조직 배양이라 불러요. 동물을 키우든 식물을 키우든 싹 다 조직 배양.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조직 배양하면 내가 어렸을 때 만화들 중에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 사람이나 동물 막 이렇게 막 어디에서 막 몰래 막 키웁니다 막 그런 거 나올 때 어떤 용액 안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뻘뻘뻘뻘 올라오는 것 같은 거에 막 산에 막 들어있는 것 같은 거 영화나 만화에서 봤던 게 있어요. 그때 말하는 그 용액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조직 배양액, 그 배양액이라 부르는 건데 그런 것들 우리가 통칭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되고 생물공학자나 생명공학자 이건 기본을 무조건 해서 생명공학자들 그 생명공학과 가잖아 하면은 엄청 많이 키워요. 맨날 걔네들한테 밥 준다고 그래요. 걔네들한테 밥 주고 걔네들 자라는 거 보고 곰팡이는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구나. 아이고 박테리아 잘 자라요. 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걸 연구한대요. 궁금하면 그쪽으로 가보세요. 아시겠죠? 나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거 키우는 걸 굉장히 행복해 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당근을 키우면 그냥 당근을 잘라가지고 키워버리면 안 되냐. 맞아요. 당근을 잘라가지고 키우면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을 하나 좀 이야기해 보자고요. 뭐냐면 이 당근을 A 당근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조직 배양에서 나온 당근은 B 당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 당근과 B 당근은 서로 같은 당근일까요? 다른 당근일까요? 당연히 같은 당근 아니에요? 맞아. 이거 서로 다 같은 당근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왜 중요한 성질이냐면 예시를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실은 점심을 먹으려고 점심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내 점심이야. 토마토. 자, 내가 이거 토마토가 너무 맛있게 생겨서 마트에서 샀단 말이야. 한 입을 앙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는데 먹다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 왜 기분이 나빠졌을까? 바로 토마토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막 너무 슬픈 거야. 토마토가 3분의 2밖에 안 남았더니 와구와구. 토마토가 반밖에 안 남았더니 와구와구.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토마토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울해졌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본 옆에 있는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럼 차라리 토마토를 심어버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 심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이 토마토를 잘라서 토마토 씨앗을 긁어내서 토마토 씨앗을 땅에다 심었다고 해봅시다. 토마토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지. 씨앗인데 자랄 거 아니야.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자라요. 토마토를 심어가지고 토마토 풀이 만들어지고 토마토 풀을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토마토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토마토를 심었더니 토마토가 짜잔 하고 열렸다고 해봅시다. 자, 문제. 이거를 먹었을 때 맛있었던 박형규 선생님. 이번엔 이걸 먹어봤어요.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정답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내가 맛있었던 토마토는 얘였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줄게요. 여러분 지금 토마토라고 말하는 거는 특정한 이 종을 말해요. 근데 얘가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에 있는 토마토를 씨앗을 심는 순간 얘는 엄마 토마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낳는 거는 자녀 토마토, 아기 토마토란 말이야. 엄마랑 아기는 무조건 모양이 같을까요? 아니지. 엄마랑 자식은 모양이 다를 수도 있잖아. 대표적인 예시가 뭐지?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자, 너희들 잘 생각해봐. 엄마 아빠의 얼굴을 떠올려봐요. 굉장히 미남 미녀이시지? 그지? 근데 너는
그렇지. 여러분들은 거울을 한번 보면 깜짝 놀라지. 왜 내가 이렇게 잘 빚어져서 너무너무 조물조물을 많이 해서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엄마의 성질, 아빠의 성질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미남, 미녀가 나오는 게 아닐 수 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맛있게 먹는 그 토마토는 지금 현재 상태가 맛있는 거지 얘 자식이 맛있는 게 아니야. 이건 현재 모든 과일, 채소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통 과일이나 채소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채소는 모종을 사서 키우고요. 그 다음에 씨앗을 사서 심는 것도 씨앗을 내가 기존에 있는 씨앗을 말려가지고 씨앗을 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씨앗을 새롭게 사가지고 써요. 왜 사냐고요? 우리가 사서 쓰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걸 잘라가지고 거기 있는 놈을 심게 되잖아요. 맛이 없거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거든. 무슨 말이냐? 얘만 맛있게 해놓은 거야. 지금 엄마만 아주 예쁘게 해놓은 거야.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보증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이 엄마가 맛있는 거잖아. 이 엄마의 형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즉 그걸 해주는 작업이 뭐다? 이거다라는 거야. 이거는 얘를 심잖아. 얘가 자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인을 새롭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맛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제 특징으로 써볼 건데요. 특징. 1번 동그라미. 생명기술 중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이고요. 2번.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불가능하거든. 그대로, 왜냐면은 이게 자녀로 되면 형질이 변환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너희 감수 분열에서 배웠잖아. 염색체가 쪼개져 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종이 섞이게 되는데 종이를 안 섞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요걸 해주면 뭐가 좋냐? 우리가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 얼마나 여러 개 만들 수 있냐면 요렇게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한 번에 여러 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좋냐면 우리 주변에서 희귀종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희귀종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난초, 아니면은 희귀약초, 아니면은 뭐 산삼 이런 거 있잖아. 산삼이 한 뿌리에 요만한 게 500만 원이라 쳐봐. 이거 그냥 팔면 500만 원인데 이걸 잘라가지고 조직배양해서 요거를 1000개를 만들어봐.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잖아. 대박이겠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 이걸 연구하는 게 바로 조직 배양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배양 기술을 언제 많이 써주느냐? 빠른 시간 내에 유전적으로 동일한 품종을 대량 생산할 때 많이 써줘요. 그럼 왜 이렇게 대량 생산할 때 많이 써주냐? 이거는 품질은 우수하지만 번식력이 약한 것 또는 똑같은 놈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될 때 필요할 때 이런 걸 해주면 유리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그 조직 배양을 하면 원래 있는 놈이 나오니까 네 몸에 있는 피부를 뜯어서 얘를 조직 배양하면 네가 똑같이 뿅 하고 날까? 큐쌤에 우리가 피부를 뜯어서 조직 배양하면 큐쌤이 새로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식물은 된다며. 이게 나오는 이유랑 안 나오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새로운 특징을 하나 갖고 있어서 그게 뭐냐면 원래 자신의 세포의 일부를 갖고 있으면 원래 몸을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이걸 뭐라고 하면 전형 능력이라 부르거든. 이건 식물만 갖고 있어. 동물은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동물은 일부를 가지고 원래 것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식물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고 동물은 이 조직 배양 기술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해준답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용은 주로 언제 해주냐? 채소류, 화초류, 멸종위기 동식물, 번식력이 약한 동식물에 언제 이용해주냐? 대량 번식 때 이용해줍니다. 두 번째, 이걸 해주면 뭐가 좋으냐? 우리가 맛있는 아주 예쁜 식물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지. 이걸 뭐라 부르냐? 유전자원이라 불러요. 유전자원 또는 우수한 형질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수한 형질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여러분들도 막 그런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 뭐 가수 같은 거 요새 누구 좋아하지? BTS? 그러면 BTS 중에 막 얘를 B가 너무 좋다. 그러면 얘를 평생 이렇게 박제해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고민해본 사람 솔직히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손에 있는 세포를 하나 뜯어가지고 얘를 쫙 조직배양을 해. 그래서 B를 100만 명을 만든 거야. 그래서 1인 1 B를 이렇게 딱 주는 거지.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동물에서는. 하지만 식물이면 요거를 원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어디에 있냐? 식물에서는 주로 대량 급속 증식을 하거나 아니면 무병주를 만들어요. 무병주라 부르면 무병주는 뭐냐면은 식물인데 병균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식물이 원래 식물들이 계속 이렇게 유전에서 내려오다 보면 얘네들이 가끔씩 그 유전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병균이 없는데 얘 식물이 이파리가 막 파래지거나 까매지는 경우도 있고 열매가 비실비실할 때가 있거든. 근데 이런 병균이 아예 없는 식물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얘네들을 적당히 조작을 해가지고 아주 괜찮은 품종을 만들어줄 수 있어. 이 품종을 씨앗으로 만들면 종자라 부르고 이 씨앗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자란 걸 판매하면 이거는 종묘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종자나 종묘를 만들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한 2차 대사산물을 만들 때도 유리해. 2차 대사산물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식물인데 이 식물이 목적이야. 이 식물에서 어떤 능력을 채취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거지. 뭐 예를 들면은 비타민C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레몬을 키워서 레몬에 있는 즙을 짜서 거기에서 비타민C를 채취하는 거. 요거를 2차 대사산물이라 불러요. 이런 걸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쓴답니다. 여기까지 식물 이야기. 그럼 동물에 어디서 많이 썼냐? 동물에 특히 호르몬 같은 걸 대량 생산할 때 많이 써줘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실은 동물이 아닌 미생물에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내가 당뇨병에 걸렸어. 당뇨병에 걸리면 인슐린 같은 게 필요하거든. 그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그 인슐린을 미생물한테 키워가지고 인슐린을 걔가 만들어갖고 나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야. 아니면은 또 다른 걸로는 유전질환 확인이나 아니면은 친자 확인할 때도 쓰거든. 여러분 친자 확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엄마 아빠 자식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분 요새 과학 시간에 뭐 좀 배웠잖아. 엄마의 염색체랑 아빠의 염색체를 합쳐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 증명하면 되잖아. 감수 분열돼서 나온 걸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TV에서 뭘 막 그랬잖아요. 그 머리카락을 슉 가져가가지고 머리카락 아니면 뭐 칫솔 가져가서 하잖아. 그게 뭐냐면요. 사람 몸에 염색체가 몇 개 있지? 내 기억이 맞다면 64개 있을걸? 맞죠? 그러면 내 몸에 염색체를 우리가 원심분리 같은 막 분리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쭉 분리할 수 있어요. 얘네들 다 분리를 하고 나자 걔네들을 위에서부터 아래에다 그걸 집어넣은 다음에 전극을 가하면은 얘네들이 일정하게 정렬을 한대요. 이렇게 정렬을 한대. 그런데 이렇게 내 거를 정렬을 시켜놓고 엄마 거랑 아빠 거랑 정렬을 시켜보잖아. 그러면 엄마 거는 이렇게 나오고 아빠 거는 이렇게 나온대요.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형질이 무조건 엄마나 아빠 중에 하나가 동일한 곳에 있어야 된대.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없고 여기 안 맞는데요? 그래서 요거 하나 안 맞아. 그러면 넌 주워온 놈이야 라고 판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아주 조그만한 이 DNA, 이 염색체가 사람이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 만큼 얘를 굉장히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간 염색체 양이 정말 많이 들어간대요. 심하게 말하면 파란 짝 정도가 필요하대. 근데 우리가 친자 검사한다고 파란 짝을 뜯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주냐. 이거를 우리가 일부를 가져와가지고 얘네들 가열하고 시키고 하잖아. 하면 얘네를 양을 늘릴 수 있어. 그래서 임의적으로 양을 늘려주는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검사 어떻게 해? 아니면 태아의 유전자랑 조그만 애기, 그 애기 유전자를 확인하려면 피를 뽑을래. 그 애기 조그만 데 어디 피가 있다고 아주 조그만 빼가지고 그 피를 불려가지고 해본다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물에서 많이 쓰는 거. 그리고 또는 조직이나 세포 배지 환경을 조절해서 약물 반응, 세포 분석, 노화 및 질병 치료 이용해 준다 했는데 우리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하려고 하잖아. 하면은 무조건 똑같은 놈이 여러 개 필요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실험을 해보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간질염을 어떻게 하면 잘 타나 실험, 사람은 어느 부분에 간질염을 잘 타나 실험해보고 싶어. 근데 사람을 여러 명을 불러온 거야. 1학년 1반에서 1명, 2반에서 1명, 3반에서 1명, 아니면 인종도 다양하게, 성별도 다양하게, 다 다양하게 하잖아? 그러면 사람마다 간질염을 타는 부분이 다를 수 있잖아. 그게 통제가 안 됐다 부르거든. 그래서 똑같은 사람, 큐쌤만 똑같이 컨트롤 CV 100명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얼굴을 간지럼, 얘는 겨드랑이를 간지럼, 얘는 발바닥을 간지럼, 얘는 손등을 간지럼.
이렇게 해봐야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게 여러 개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조직 배양이 최고지. 그래서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오늘 수업 끝이에요. 오늘 배웠던 건 뭐냐? 우리가 생명기술이란 무엇이다? 생명체를 조작해서 무언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조직 배양을 배웠다. 우리 조직 배양의 생각은 뭐다? 아주 좋은 품종을 똑같은 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보자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보고 무엇이라 부른다? 조직 배양 기술이라 부른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워버렸네. 조직 바로 아래 세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